신검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유정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 의원들이 1조 달러에 가량 하는 인프라 지출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증시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는데요. 미국 뉴욕 지수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0.69%, S&P 500 지수 0.58%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 역시 0.95%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고 시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 3,300에 돌파했다는 소식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634명에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전 세계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다가오는 주말에는 개인 위생 방역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님 모시고 오전장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영어를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영어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네. 네, 또 이 해외 시장 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요즘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 나중에 네.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은 해외 주식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이제 시황이나 이런 거 같이 방송 찍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그것도 열심히 공부하면 네. 재밌을 것 같네요. 잘하실 것 같아요. 원문이 저도 이제 원문을 보면요. 네. 영어 원문이 이렇게 영어로 됐으면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그쵸, 있어가지고 좀 더 어렵죠. 워싱턴 포스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미국의 그런 거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카카오톡은 쓰세요? 네, 카카오톡 쓰고 있죠. 오늘 카카오 얘기 좀 하려고 네, 해서. 좀 이따가 우리 같이 네네네. 카카오톡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카카오 지금 주식이 네. 어제에 비해서 또 0.96%나 하락했어요. 지금 요즘 연일 카카오가 화제인데요. 지금 카카오가 최근에 주식 시장을 아주 다 주도하다가 어제 7% 전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금 주주분들의 속이 아주 타들어갈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어제 갑자기 네. 카카오가 급락을 하면서 7%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히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서 사신 그 세력이라든가 큰 손들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항상 좀 먼저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이 대량으로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밑에 거래량이 또 밑에 파랗게 또 크게 치고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좋지는 않은 신호인 건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아무튼 이런 거 보시면요.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오를 때 이제 급등할 때 좀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좀 증시의 어느 정도의 격언 같은 거를 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추세가 이게 완전 꺾였냐 아니면은 계속 갈 것이냐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단기적으로 완전 추세가 완벽히 꺾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참고할 만한 것이 뭐냐면은 이 수급을 어느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급 상황을 체크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이 어떨까요? 기관과 외국인 굉장히 또 중요한 양대 수급원인데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서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필요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지금 최근 들어서 특히 어제 엄청난 매물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어제 대량 물량, 폭탄 물량을 쏟아냈고, 그리고 기관이 또 어제도 많이 팔았고, 여기에 더불어서 프로그램까지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3대 수급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프로그램 오늘은 좀 사고 있어요. 오늘은 좀 사고 있는데 오늘 순매수하는 물량이 어제 매도한 물량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순매수하는 물량이 어제 순매도 물량의
어제가 훨씬 많았다. 어제가 한 2배, 3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요. 자, 어쨌든 지금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좀 매도세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좀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중요한 건 6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6월 14일부터 지금 거의 한 2주 동안 야, 외국인이 그냥 계속 중간중간에 사기도 했는데 파는 게 훨씬 많고요. 기관이 계속해서 또 매도를 합니다.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해서 옆에 화면 보시면요. 기관 계속 파란색 나오는 거, 마이너스 나오는 거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제 마이너스 140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그 AI 인공지능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섰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외국인과 기관,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3대 수급이 다 이렇게 파란색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팔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샀을까요? 바로 개인이 샀겠죠, 개인이. 그래서 개인만 어제 270만 주 이렇게 뭐 사들였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기관 중에서 가장 주된 매매 집단은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기관이 뭐 되게 많은데 기관 중에서 이제 최근의 수급은 어제를 빌미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대우와 키움증권이 엄청나게 많은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두 증권사가 매수도 많이 하긴 했는데 매도가 훨씬 많았어요. 어제 보니까 제가 매도 물량이 매수의 한 2배 가량 뭐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키움과 미래에셋이 엄청나게 팔고 있구나. 근데 이게 이제 매수도 하면서 매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당일 매매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급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자, 국민연금이 8.42% 가량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카카오를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연금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연금은 이제 노후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까지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막 손실이 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손실이 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짜 안정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최고의 안정적인 수급원인 국민연금이 카카오의 8.42% 가량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의 그런 대규모 물량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근데 연기금이 있거든요. 연기금. 이거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연금, 기금 해서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어제도 팔긴 팔았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42,000주 가량 되사주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요. 6월 11일 날 굉장히 많이 사들였었는데 6월 11일 날 사들인 게 더 많았다라는 측면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국민연금이 아직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제 17만 주 팔았지만 지금 6월 11일 날 20만 주 가량 사들이면서 어제 연기금이 매도한 것보다 6월 11일 날 매수한 게 더 큽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봤을 때 연기금이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투신과 사모펀드 그리고 금융투자라고 하면 증권사입니다. 이쪽에서 움직임이 좀 있었고 보험 같은 경우도 야금야금 좀 빠져나오고 은행과 기타 금융 이런 쪽도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메이저들이 좀 빠져나가는데 개인들만 주구장창 사들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자꾸 이렇게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될 것인지 좀 귀추가 지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개인들이 지금 아직 계속 270만 주 이렇게 매수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장이 아직 뭐 지금 10시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나중에 장 끝날 때쯤 해서 또 개인들이 사들인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던가 아니면 신규 매수 들어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신규 매수 근데 지금 너무 차트상 고점이기도 하고 신규 매수를 여기서 막 들어가긴 약간 저는 부담스럽긴 해요. 부담스럽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라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이 여기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 개인이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 HTS 상에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사긴 하는데 어제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이 개인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국인은 사고 기관을 팔 수도 있고 또 연기금이 팔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팔 수도 있고 그런데 개인이 과연 좀 팔 때 개인이 팔 때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 신규 매수 이렇게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 제가 화면에 잠깐 보이는데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어제 요거 있거든요. 여기 옆에 프로그램 여기 보시면 273 이거 뭐죠? 2억 3,700만, 2억 3,700만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추이, 이전에 매수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여러분이 수급원에서 항상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지난 2주 동안 외국인 보유율의 변화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나요? 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네. 그래서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2주 가량이 거의 뭐 한 이 주식의 이 향방을 좀 가로짓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주 동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6월 10일 기준으로 보면요. 외국인 그 지분율이 33.52%였습니다. 자, 그런데 6월 23일에 32.78%까지 줄어들고 이거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외국인 여기 보시면요. 계속 지속적으로 팔았잖아요. 지속 팔면서 물론 빨간색도 있는데 빨간색 들어올 때는 1,800만인데 6월 21일 날 2억 주가량을 팔았어요. 그리고 어제 3억 주가량 팔았고 들어올 때는 1,200만 주, 1,800만 주인데 나갈 때는 매도할 때는 3억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3억 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분율이 현재 상태에서 32.4%가량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고점일 때 6월 11일 때 외국인 지분율이 33.52%에서 현재는 32.4%가량으로 줄어들었다는 점. 외국인이 굉장히 아직도 32%는 있어요. 이런 점들은 이분들은 완전 장기 투자 외국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아무튼 완전 장기 투자를 간다면 그 외국인 32%와 함께 또 국민연금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올 때 아니면 또 개인들이 좀 매도로 대응할 때 결국 매도가 개인들이 팔 때 그 프로그램이랑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원을 여러분이 단기 투자할 때는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쨌든 외국인 32%는 아직도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 8%가량은 아직도 장기 투자가 있다. 자,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요. 이 카카오를 비롯해서 네이버, 삼성 SDI 등등이 좀 이렇게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죠. 올라서는 흐름이었다가 근데 어제를 기준으로 카카오가 대량의 이런 하락세가 나오면서 약간의 이런 그 섹터의 수급이 좀 전환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는 이렇게 이제 약간씩 반등하다가 어제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제 약간 대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플랫폼 기업이나 인터넷 기업 이런 것만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좋은 거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약간씩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반도체 쪽도 괜찮고 2차 전지,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도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보면서 또 수급원을 체크하면서 개인들이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또 프로그램이 매수를 할 때 그때 좀 카카오의 신규 매수라든가 아니면은 추가 매수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카카오의 질주가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약세의 가능성으로 기울어 나갈지는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 여러 살펴보면서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신세계그룹 그리고 이베이. 네, 신세계가 3.4조억 원을 투입해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3조 4천억 원에 이베이 지분의 80%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신세계그룹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네네. 근데 저는 좀 의외였어요. 이게 뭐가 의외였으면, 이거는 예상했는데, 이제 신세계 부회장님이시죠? 네. 바로 정용진 부회장님. 신세계 이분이 굉장히 또 SNS 활동이라던가 많이 하고 계시는 맞아요. 분인데,
중요한 건 네이버와 함께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게 의견이었거든요. 거의 처음에 예상이. 근데 네이버가 싹 빠졌습니다. 네이버가 딱 발을 빼고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가 80%를 인수한 거예요. 자, 그래서 3조 5천억 원, 뭐 3조 4천억 원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인수를 역대 최대 규모로 역사상 최대 규모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진짜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아니면 세계 역사상 이게 아니라 신세계 그룹 역사상. 신세계도 나름대로 그 회사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 역사에서 최대 규모로 했으니까 얼마나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영진 부회장이 올인 한번 때려본 겁니다. 진짜로 이거 강한 강수를 한번 더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쿠팡과 네이버와 함께 3강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사실 이마트 또 신세계 그룹이 약간 온라인몰에서는 뒤처지는 감이 있었어요. 오프라인은 진짜 이 바닥의 강자인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굉장히 많이 올라섰어요. 그래서 쿠팡도 제치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쓱닷컴의 역량이 엄청나게 올라서면서 지금 어쨌든 지금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가 거의 신세계가 80%가량 지분을 가져가고 이베이 본사가 이제 메가쿠에도 20% 지분을 보유하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뭐냐면요. 신세계가 그거 있잖아요. 스타벅스. 이마트가 스타벅스. 그러니까 스타벅스 코리아에도 투자를 했거든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지분 50%를 이마트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벅스 본사,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본사가 나머지 50%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 이베이 코리아 이거는 본사는 미국에 있고 이것이 자회사 지사식으로 이제 한국에 깔려 있는 건데 이마트 이 신세계 그룹은요. 자꾸 이 지사 이런 것들 외국의 미국 기업 이런 것들을 많이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스타벅스도 그렇고 바로 이번에 이베이도 그렇고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에 잘 나가는 기업들, 미국에 잘 나가는 이 큰 기업들을 이렇게 막 사들여 가지고 자회사로 만들어서 굉장히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 네이버도 있고 아까 언급해주신 쿠팡, 11번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이베이 코리아 현재 우리 이커머스 시장에서 몇 위 차지하고 있을까요? 지금 원래 이베이 코리아가 굉장합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우리나라 근데 여러분 좀 저도 의외인데 이베이 코리아로 이렇게 주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온라인에서? 저 외국에 거주할 때는 이베이에서 많이 구매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네이버나 워낙 잘 돼 있는 커머스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쵸. 이베이가 외국에서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맞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거든요. 한것 같아요. 근데도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베이 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업계 3위라고 합니다. 3위였어. 근데 제 주변에도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아무튼 어쨌든 3위예요. 기록상. 그리고 1위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쇼핑.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네이버로 검색도 하고 뉴스도 보고 웃긴 것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 쇼핑도 네이버에서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해서 내가 필요하다.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럼 네이버 검색창에다 컴퓨터 쳐서 거기서 바로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하고 아니 스마트폰도 요즘 네이버로 막 스마트폰 사기도 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스마트폰 스마트 갤럭시라든가 아이폰 이런 거 치면 다 나오거든. 그런 식으로 네이버 쇼핑인데 이 네이버 쇼핑이 이 시장의 강자로 들어서면서 이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28조 원으로 1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22조 원 쿠팡, 그리고 3위 20조 원인 이베이 코리아.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요. SSG닷컴이 있어요. 근데 SSG닷컴이 바로 SSG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네, 신세계. 신세계죠. SSG가 신세계잖아요. 그래서 신세계닷컴인데 신세계 그룹이 한 SSG 쓱닷컴 이게 바로 4조인데 가운데 보이는 이베이 코리아가 3위인데 20조 원 플러스 제일 오른쪽에 있는 SSG닷컴 이거랑 4조 합하면 24조 원이죠. 근데 그 왼쪽에 있는 쿠팡이 22조인데 이베이랑 쓱닷컴이 합하면 24조니까 이게 두 개 합하면요 2위로 올라서는 겁니다. 2위로. 네이버 쇼핑 바로 밑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네이버까지 합했으면은 아까 네이버가 28조니까 20 보면요. 24 더하기 28 해가지고 52조로 진짜 시장이 그냥 독점 기업이 될 뻔했는데
네이버가 살짝 발을 뺐어요.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런 거 보면요. 쓱닷컴이 원래 시장의 약자였는데 네. 4조밖에 안 되는 온라인상에서 이커머스 시장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입지가 높지 않았는데 갑자기 2위로 올라서면서 야, 이 정용진 부회장이 진짜 칼을 뽑아들었다. 네, 칼을 뽑아들어서 야, 이제 이마트를 더 이상 오프라인 매장으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온라인 기업이다. 온라인 기업이다. 요즘 뭐 카카오도 온라인 기업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야, 우리도 온라인 기업이야. 우리도 시장 이커머스 시장의 플랫폼을 정말 확고히 해서 마련했어. 이런 거를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엄청난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 인수를 통해서 칼을 뽑아든 신세계 그룹이 지금 현재까지는 절대 강자인 네이버와 쿠팡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마트랑 쓱닷컴이 이제 네. 자랑하는 게 비교적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이렇게 매출은 높지는 않았지만 딱 그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은 신선식품, 음식. 네. 그러니까 네이버랑 쿠팡은 솔직히 그 음식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회사였어요. 처음부터. 그냥 배송이라던가 뭐 네이버는 옷을 많이 사죠. 옷이라던가 의류 이런 쪽을 많이 팔고 이런 게 매출이 높고 쿠팡 같은 경우는 택배로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물론 쿠팡도 뭐 옷도 많이 팔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쓱닷컴은 이제 음식인데요. 이 음식의 강자 쓱닷컴이 바로 이베이 코리아랑 이 덩치 큰 데랑 합쳐졌으니까 음식을 더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신선식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어쨌든 이런 굉장히 이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쓱닷컴 같은 경우는 이 정윤지 부회장이 워낙에 또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쿠팡이랑 이 네이버의 이 회장들은 약간 언론에 이렇게 열심히 소통을 잘 안 해요. 약간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이혜진 GIO 같은 경우는 약간 은둔의 고수, 약간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불렸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라던가 아니면 정윤진 부회장은 언론에 자주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는데 이혜진 GIO 같은 경우는 언론에 약간 노출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해외로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신세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정말 SNS 뭐 트위터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정말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홍보에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예전에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백종원 씨 있잖아요. 네. 백종원 씨가 나와서 네.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맞아요. 정윤지 부회장한테 이거 뭐 사달라고 해가지고 막 사고 그 생태계 어민들 네. 농업인들을 위해서 막 사주 이런 것이 사실 그 뭐 몇 박스 사고 이런 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신세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언론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것이 확실히 쿠팡과 지금 네이버랑 차이점이다. 네. 총수가 이렇게 열심히 좀 나서는 것 자체가 그렇고 쿠팡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쿠팡이 최근에 좀 안 좋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쿠팡에 불이 나가지고 그 공장에 그래서 뭐 몇 명이 죽고 그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물론 사고는 날 수 있거든요. 사고 나서 뭐 사망자 발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전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을 잘 못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네티즌들이 굉장히 뭐 쿠팡 불매 운동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뭐 쿠팡 뭐 불매 운동 이런 거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알아서 요즘 나와요. 왜냐하면 그 작업 노동자들이 쿠팡 저도 옛날에 알바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쿠팡 물류센터에서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사람 거의 죽어요. 그래서 추노라고 하거든요. 추노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추노. 뭐 들어보셨어요? 추노 그 드라마에서 드라마. 도망가는. 그러니까 추노가 원래 추노가 노비를 쫓아가는 게 추노예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 그런 입장에서 기업들에서는 추노가 뭐냐면요. 노비가 도망가는 거. 노비가 도망가는 거 추노인데 쿠팡 같은 데서 추노 이런 기업 하다가 알바들이 막 도망가요. 너무 힘드셔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오전에 출근해서 9시 출근했다가 막 6시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11시면 그냥 밥도 안 먹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들은 밥만 먹고 점심은 먹고 도망가겠다. 점심 먹고 바로 도망가고 그날 봉급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러고 그만큼 힘드니까. 그 쿠팡은 그게 진짜 많이. 그래서 이 노동자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노동자들 인권이 있는데 그래서 근로자들이 막 이번에 불이 나서 사망하고 이런 것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저는 쿠팡 사실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약간 그래도 신세계 이마트 이쪽은 그래도 그런 말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로자들 복지라던가 아니면 근로자들 너무 힘들게 한다 이런 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차별성이 좀 신세계 그룹이 또 이번에 또 커지고 덩치도 커지고 하니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네이버와 쿠팡과 비교한 차별성이 되게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인수가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뭐 신세계 그리고 두 종목을 살펴봐야죠. 신세계와 이마트. 네, 네. 그래서 둘 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데 이번에 보니까 이마트가 이 지분의 한 80% 주력으로 나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가 더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신세계입니다. 일단 먼저 신세계인데요. 신세계 오늘도 좀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는데 이 뉴스 나오고 오르긴 했는데 3% 올랐다가 지금 플러스 1%대로 지금 나타나는데 어쨌든 음봉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크게 변동이 없고 계속 그냥 약간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근데 저는 빠지는 거 사실 빠진 거 저점 매수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신세계가 이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예전부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약간은 좀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마트 한번 볼게요. 이마트 보시면요. 이마트인데 요거 지금 저는 이거 봤을 때 6월 25일 날 바로 오늘 7%까지 올랐거든요. 오늘 아까 장대항목 나왔다가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플러스 2%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올랐던 거 떨어졌다 다시 좀 올랐는데 이게 지금 7%까지 올랐다가 플러스 2%라 가지고 지금 뭐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아무튼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라고 그랬잖아요. 이베이 코리아 이거 인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약간 찾아봤거든요. 네네. 방송하면서 찾아봤는데 네. 이베이 코리아가 국내에는 지마켓과 옥션입니다. 지마켓. 저도 잘 몰랐는데 사실 옥션이랑 지마켓 이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옥션 지마켓 많이 썼거든요. 네, 옛날에 많이 예전- 썼던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옥션에서 장사를 해본 적도 있어요. 정말요? 예, 예전에 옥션에서 그러니까 이 중고나라처럼 중간 물건을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옥션에 내가 뭐 장사해본 적도 있는데 잘 안 되긴 했는데 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옥션이랑 지마켓을 이렇게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마트가 또 신세계가 네. 진짜 옥션 지마켓 그러면 진짜 강자잖아요. 네, 단단한 11번가 뭐 지마켓 옥션 네. 뭐 예전에 강자였는데 지금도 잘 되고 있고 네. 이쪽으로 상당히 또 저는 이마트가 잘 될 것 같아요. 신세계보다. 그래서 네, 이마트가 좀 이마트. 많이 빠졌고 최근에 추이도 다시 올라서 오늘 7%까지 올랐었다가 지금 뭐 다시 2%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7%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좀 빠졌는데 이 분명히 올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뭐 이게 너무 이게 주식 방송에서 확신하면 안 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돼요. 이게 왜냐면 항상 이마트가 그렇다고 뭐 망하는 회사도 아니고 온라인이 좀 대세고 요즘은 또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 이번에 옥션 또 지마켓 이렇게 좀 인수해가지고 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세계그룹의 호재가 예상되는데요. 신세계그룹의 또 다른 시작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댓글 하나 선정했습니다. 오늘 보신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전문가님, 대한전선 4,000원에 비중 35%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어요. 네,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카타르 발전소 수주가 굉장히 좀 이 점은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타르 쪽으로 국영 이 수력, 네. 수전 역청 이런 거부터 계속 했는데 공사를 수주를 밝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주 물량이 꽤 돼가지고 총 계약 금액이 1,463억 원. 그래서 대한전선이 정말 다른 나라, 다른 해외로 지금 잘 뻗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력 이런 겁니다. 담수 생산하는 대규모 이런 발전소 사업. 이 발전소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전기 전력을 공급하는 거다. 그래서 대한전선이 지금 전선이잖아요. 전선 전기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요. 전력을 공급을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굉장히 전력 공급에 이 수주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거. 초고압 케이블
분야에 대해서 기술력과 턴키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대한전선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좀 오늘 올랐어요. 오늘 올라가지고 7%가량 올랐거든요. 전 그래서 아직 이 종목이 뭐 추세가 아주 깨졌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깨졌다라고 보지 않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나타나긴 했는데 양봉이긴 한데 어제는 마이너스 나타났죠. 근데 오늘 뭐 7%까지 올랐기 때문에 추세는 깨진 건 아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4,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4,000원에 매수면 이때 매수하신 거거든요. 이때 매수하신 걸 가지고 근데 이거는 상당히 좀 고쳐야 될 투자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은 이분의 심리를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올랐잖아요. 올랐다가 여기서 매수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첫 타점부터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이 종목을 믿고 들어가면 차라리 이렇게 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물론 이 심리는 알아요. 여기서 들어가서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올라갈 것을 예측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때 따라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매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카카오도 최근에 계속 막 장대 양봉 나오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 하는 거는 어제 막 7% 하락대가 나오는 뭐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올랐을 때 급등했을 때 들어가지 마시는 좀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또 비중이 지금 35%를 들어가셨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셨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셔서 지금 3,000원인데 좀 이거는 약간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카타르 수줍 이런 건 괜찮은데 매매 전략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매매 전략을 좀 약간은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비중 축소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리 뭐 수주가 있고 이런 거 하더라도 아무리 호재가 차고 넘쳐도 빠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모든 종목이. 카카오도 마찬가지. 카카오도 아무리 뭐 실적도 좋아지고 성장성 좋고 호재도 많고 해도 주식은 그냥 차익 실현 매물, 폭탄 매물 떨어지면은 그냥 팔고 나오는 게 있어요. 외국인 기관 뭐 이런 애들, 또 큰 손들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저는 앞으로는 좀 비중을 한 종목 들어가실 때 5%에서 10% 좀 들어가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거는 지금 좀 더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 하지만 비중 축소 의견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이리님께 비중 5%로 두시라는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다음은 송범선의 시선입니다. 송범선 우리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시러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삼성 SDI입니다. SDI인데요. 네. 삼성 SDI가 상당히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삼성 SDI가 사실 최근의 흐름이 단기적인 흐름은 좀 올라섰어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월부터는 좀 빠졌습니다. 2월부터 빠져가지고 지금 다시 좀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의 배터리 수익성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삼성 SDI가 배터리 부분,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적자였습니다. 삼성 SDI 그러면은 LG화학과 쌍두마차였는데 전기차 배터리 쌍두마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바로 1분기 때 적자였어요. 근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배터리 부분 그러니까 원래 삼성 SDI 전체 회사는 흑자가 맞아요. 전체 회사는 흑자가 맞는데 그 뭡니까? 전체 흑자 많지만 배터리 부분만큼은 전기차 배터리는 적자였는데 이게 바로 이번에 첫 번째 흑자로 나선다고 하니까 진짜 수주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고 뭐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 다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2분기 때도. 그래서 흑자 전환 이런 것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테슬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삼성 SDI가 또 공급을 하고 있고 그쪽에 미국에 또 바이든이 이번에 또 이렇게 좀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또 이 뭡니까 삼성 SDI가 공장도 그쪽에 설립을 하고요. 자, 그리고 유럽 쪽 상황을 보시면요.
유럽에 얼마 전에 폭스바겐이 배터리 변경을 한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때 거기에 따라서 또 삼성 SDI가 뭐 각형 배터리라던가 이런 것도 가장 많이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도 잘 따라가고 유행도 잘 따라가고 여러모로 유연성이 있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뭐 그래요.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지금 수주량, 발주량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는 좀 의외였던 게 이제 기존의 배터리 부분이 적자였다. 근데 이제 이것이 사상차 흑자로 돌아서서 이제는 캐시카우의 역할을 진짜 캐시카우 역할을 전기차 배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다는 것이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삼성 SDI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여기 이제 81만 8천 원 2월에 이제 고점이었어요. 삼성 SDI. 그래서 81만 8천 원이었는데 요게 이제 떨어지면서 2월부터 전기차가 좀 안 좋았죠. LG화학과 함께 또 SK 이노베이션 함께 좀 약세를 보였는데 여기 바로 60만 원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60만 원. 그러다가 지금 다시 69만 3천 원까지 올라서는 흐름. 그리고 지금 놀라운 게 추세가 120일 이동평균선도 돌파를 했어요. 12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면서 상당히 좀 20일 이동평균선, 60일, 120일선 전부 다 좀 돌파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추세가 다시 한번 좀 상승 양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삼성 SDI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삼성 SDI 우입니다. 우. 왜냐면요. 지금 보시면 방금 전에 아까 전에 보셨던 게 다시 돌려볼게요. 삼성 SDI는 이렇거든요. 근데 삼성 SDI 추세는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삼성 SDI 우는 별로 안 올랐어요. 여기서 한번 눌림목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목 매매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눌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눌렸을 때 차라리 지금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주가 낮고 우선주가 배당도 많이 주고요. 뭐 여러분이 경영권에 참여할 건 아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면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많지 않으신 분은 우선주가 더 낫다고 전 판단하고 있고 이거 지금 62만 5천 원부터 떨어졌다가 삼성 SDI 보통주보다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괴리율이 보통주와의 괴리율이 약간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괴리율 간의 이 차익거래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삼성 SDI 우가 삼성 SDI 보통주보다 좀 더 앞으로 향후에 좀 추세 방향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종목 삼성 SDI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